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축하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내빈과 회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하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립 국악단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었던 오늘처럼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었던 무엇을
네, 방금 보신 무용은 봄물에 배를 띄워라는 곡으로 김홍도의 시조에 곡조를 붙여 여수시립국악단에서 아름다운 국악곡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다음은 사물놀이 판굿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보신 판굿은 약속된 장단과 노름 사이로 이루어진 제비들의 뛰어난 기교와 멋을 볼 수 있는 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용과 판굿을 통해 저희에게 공연을 해주신 여수시립국악단 권인홍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한전기학회 제53회 학예학술대회 개회식 및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회식 진행을 맡은 학예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한경대학교 김규호 교수입니다. 개회식 시작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주요 내빈 몇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대한전기학회 김재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이봉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전자재료학회 김경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력전자학회 이택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학회 이준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레 독일위원회 윌프로이드 브로이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11분의 우리 대한전기학회 전임 회장님들과 많은 내빈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본에 개최되는 학예학술대회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1300여 편의 학술 발표를 비롯하여 전문 워크샵, 패널 세션, 경진대회, 특별 세미나, 그리고 신기술 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예학술대회가 전국의 산학연이 함께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는 산학협동 학술 대축제로서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기억에 남는 보람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개회식의 첫 순서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회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전기학회 김재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벗어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대한전기학회 회장 김재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2050년 탄소 중립의 실현의 주역이 되시는 전기인 여러분, 제53회 하계 학술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대한전기학회 75주년은 특히 우리나라의 제1관광 휴양지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의 밤바다인 이곳 여수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본 53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1279편의 논문 발표 이외에 초청 강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끝났지만 24개 전문 워크숍, 특별 세션인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캐프리 타임, 전기 자동차 연구의 특별 세션, 현재 사이테이션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저희 전기학회 영문지의 활성화 워크숍, 전기 역사 전문위원회 특별 세션, 리더 코칭 워크숍, 대한전기협회 KEC 특별 교육, 그리고 학부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스마트 에너지 경진대회, 미니드론, 자율비행 경진대회 등 총 1,500여 편의 많은 연구 성과들이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 기간에는 본부 패널 세션 2개인 전기 산업의 탄소 중립 발전 방향, 전력 산업의 탄소 중립 대응 방향과 부문별 패션 패널 세션 특별 세미나 5개 항목인 탄소 중립 시대의 전력 수급 계획 수립 방안,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한 분산형 전력 시스템 기술, 전기공학 기반 의료기기와 인체 전자파 기술, 공작기계 국산화를 위한 구동계 제어 기술, 전기 안전, 디지털 전환 기술 등이 개최되어 올 학회의 슬로건인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대한전기학회에 부합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참여 기업을 위한 신기술 제품 전시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하계 학술대 개회식에는 국제 학술 규례의 일환으로 상호 교류 중인 일본 전기학회 사토로 카츠노 회장,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님, 윌프리어드 브로이어 체어맨, 시그레 커미티 독일 커미티의 위원장이십니다. 축사와 대한전기학회 원로 회원이신 김재철 명예교수님의 대한민국과 대한전기학회 전기의 역사를 주제로 초청 강연이 있으며, 작년에 이어 제2회 전기사랑 장학금 수여식도 거행이 됩니다. 이어서 열리는 만찬에는 이 지역의 여수시 시장님이신 정기명 시장님의 환영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2022년도는 저희 대한전기학회의 슬로건인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대한전기학회의 일환으로 제1회 탄소 중립 전기산업 발전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탄소 중립 실현의 중심에 전기 산업이 위치하여 그 위상과 국가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대한전기학회 탄소 중립 실현 역할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학예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학술 발표와 신기술 제품 전시에 참여하신 회원 및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학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좌장, 학술위원회 임원, 연구회 위원장, 산하협동위원회 임원, 진행요 및 사무 관계자 여러분께,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학예학술대회 개최 후원과 협찬을 주신 기관,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대하여 전기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학예학술대회가 전기산업 관련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의 장으로 활발히 고려된과 동시에 회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하여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53회 또 보니까 전기학회 또 창립 75주년이라고 합니다. 53회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기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학술대회로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대한전기학회 김재원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대한전기학회라는 올해 학회의 슬로건처럼 이번 학예학술대회는 전력산업의 탄소 중립을 선도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로 꽉 차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 부분의 역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4개의 대회 연속으로 1000편 이상의 우수한 논문들이 접수되었던 사실은 탄소 중립의 해법을 찾아가려는 참가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974년에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노드하우스 교수님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탄소 중립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로부터 약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이슈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원의 정기화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6% 가량을 차지하는 전환 부분이 탄소 중립을 선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환 부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생산, 또 운송,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기초 연구 성과의 꾸준한 축적이 있어야 되겠고, 또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가 유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 미래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3분의 1 정도는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달성될 수밖에 없다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앞서가는 기업과 국가가 탄소 중립의 긴 여정에서 승리자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과감한 도전, 폭넓은 협업, 그리고 투자의 속도로 판가름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은 전환 부분의 탄소 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빅4에서 제로 포 그린이라는 탄소 중립 비전을 우리 발전 자회사들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비전 달성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의 향상, 재생에너지의 확대, 또 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 지능형 전력 그리드 구축이라는 4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또 시행하기 위해서 49개 기관의 188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 중립 산학연 추진단을 구성해서 도전적인 공동 연구 과제 발굴 체계도 확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에서는 그 R&D 과제의 기획부터 수행과 평가에 이르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서 연구개발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전이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 수요와 개발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뿐더러 전력 생태계 전반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하는 기술 개발 과제를 지난 2월 달에 일괄해서 공개한 바가 있었고, 주기적으로 정보 공개를 갱신해서 과제 참여에 관심이 있는 외부 기관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연구 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한전과 대한전기학회가 협력을 더 강화한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후위기 극복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참가자 여러분들의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고 그 영역이 더 확장되는 유익한 시사점들을 많이 얻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전도 탄소 중립을 향한 대한전기학회의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그레 독일 위원회 윌프로이드 브로이어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Dear ladies and gentlemen, and honored member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I regret that I'm not able to deliver this short address in Korean, but sorry for that, and I have to do it in English. We are together living in challenging times, and after a long time of isolation due to the COVID pandemic, it is great to meet again in person and be able to cross borders. Even more important is to catch up with the scientific work and progress on the electrical systems and the need for decarbonization of our electrical consumption. Globally, and we foresee replacements of conventional fossil energy systems by more sustainable, renewable-based electrical power supply.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Germany, specifically defending a free, democratic society with a highly dependent, export-oriented economy, and at the same time dependent on import of primary energy. Both countries play a significant economical roles in the respective regions and even globally. I hope with tomorrow's short report I can give som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 are facing in Germany with the energy transition and in Europe. Given the ever-increasing average temperatures and more extreme weather conditions, we owe our children to preserve a world which is worthwhile to live in. We can be front-running in the right technologies
as we as a richer nations with highly educated workforce, and there is no time to lose. Therefore, we should share research, results, best practice experience in order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for a more sustainable society and economy for the next generations. I'm very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summer conference and share the European German perspective and specific challenges we are facing, especially since the start of this year. Thank you very much. 브로이어의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축사로 일본 정기학회장이신 사토루 카츠노 회장님의 축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Katsuno from Chubu Electric Power, and I am the 109th president of the IEEJ. Firs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e opening of the KIEE 2022 annual conference. I understand that the Yosu, the venue, is famous for its beautiful scenery surrounded by the sea. Since receiving the invitation, I had been looking forward to attending the conference and discussing with you face to face. However, unfortunately, it was not possible this time due to the pandemic. So instead, I am making this video greeting. Humans first started using electricity about 150 years ago, and its consump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ever since. And yet, the quality of electricity measured by voltage or frequency has hardly changed. This means that electricity has been easy to use and highly compatible for the users, compared with all other forms of energy. I believe these advantages will remain and that electricity use will keep growing as society works towards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e IEEJ has been combining academic research and business practices to contribute both to academic studies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As a result, we have successfully created a forum for highly specialized researchers and engineers from different backgrounds to get together. We believe the IEEJ's role in providing this forum will continue, even though society will dramatically change going forward. Such changes include the global trend towards carbon neutrality, digitalization, and the new normal lifestyle due to the pandemic. The IEEJ will adapt to these changes and improve this forum based on the requests of its members and society. I'm sure that a major issue for the KIEE is how to address carbon neutrality. While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industrial structures, the economy and society, we must ensure that such a transformation provides economic growth, safety, security, and affluence for society.
In doing so, we must consider how best to create and implement innovations in society. Exploring intelligent insights for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business, government, and academia for implementing technological breakthroughs will require cross-border exchanges and alliances among experts. I believe that we must cover all different sectors, from academia to industry, and different disciplines, from the natural sciences to human and social sciences, to encourage better communication and alliances among all researchers and engineers, and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platform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assets. The KIEE and the IEEJ have been working closely to deepen our alliance to achieve our common goal of carbon neutrality. And we intend to share the fruits of our efforts. Last but not least, I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highly successful and useful for all participants.以上をもちまして私から Thank you. 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사토루 카츠노 회장님의 축하 영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하 말씀해 주신 정승일 사장님, 윌프로이드 브로이어 위원장님, 사토루 카츠노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의 식순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2회 정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학회는 전기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국에 있는 전기공학 전공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34개 대학에서 접수받아 10개 대학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기공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한전기학회 제2회 전기사랑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신 미래 ENC 이청구 대표님, 신원기술단 박성국 대표님, 우진기전 장창익 회장님, 그리고 JS 엔지니어링 최종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래 ENC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증서와 장학금은 이청구 대표님과 김재현 회장님께서 함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이청구 대표님과 김재현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이범희 학생, 충남대학교 김지희, 대구카톨릭대학교 김영범, 원광대학교 정광진 학생, 장학증서 숭실대학교 이범희, 위 학생은 후맹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대한전기학회 제2회 전기사랑 미래 ENC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미래 ENC 대표 이천구, 대한전기학회 회장 김재원. 다음은 충남대학교 이지훈 학생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 카톨릭대학교 김영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건강대학교 정광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 후에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ENC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혼기술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증서와 장학금은 박성국 대표님과 김재현 회장님께서 함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박성국 대표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학생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하대학교 최영광 학생, 충북대학교 김요한 학생, 장학증서 인하대학교 최영광.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므로 대한전기학회 제2회 전기사랑 신원기술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신원기술단 대표 박성국, 대한전기학회 회장 김재원. 다음은 충북대학교 김요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 후에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기술단 장학생회 선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진기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장창익 회장님과 김재현 회장님께서 함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장창익 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십니다. 호명된 학생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 김민수 학생, 울산대학교 김도하 학생,
제2회 정기사랑 무진기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무진기전 회장 장창익, 대한전기학회 회장 김재원. 김도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위해 무진기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JS 엔지니어링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최종수 대표님과 김지현 회장님께서 함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최종수 대표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영우 학생, 전남대학교 이경진 학생, 장학증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영우. 위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므로 대한전기학회 제2회 전기사랑 JS 엔지니어링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3일 JS 엔지니어링 대표 최종수, 대한전기학회 회장 김재원. 다음은 전남대학교 이경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JS 엔지니어링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작년과 더불어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기업가 대표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초청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강연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학예학술대회 초청 강연은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재철 명예교수님께서 대한민국과 대한전기학회 전기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재철 명예교수님은 숭실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조명전기설비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2년에 본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40년 넘게 전기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력기술 부문의 회장, 본부 부회장까지 역임하시면서 학회 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신 분입니다. 현재 전력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숭실대학교 재단법인이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김재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들도 계시고
동료분들도 계시고 또 후배분들 계시는데요. 이 3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과거의 선배들은 어땠었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30분 동안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금방 소개한 대로 전규현이 산하의 전력시장 감시위원장을 꽤 오래 하고 있네요. 학교에 있으면서 재단이 뭘 도와주느냐, 왜 안 도와주느냐라고 하고 불평을 했더니 퇴임하고 났더니 재단 이사를 시켜주셔서 이제 거꾸로 교수, 요즘 송경민 교수님 계시는데 정의과 교수들한테 아마 많이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전기학교를 만들면서 어떤 각오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일중 회장님이 국무원 하시다가 전기회사 사장님 오셨었는데요. 만들면서 쓴 첫 말씀이 있습니다. 전기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한문으로 썼는데 재행의 역이다. 그런 단단한 그런 각오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문을 써서 상당히 한자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75년 동안 회원들의 노고 끝에 현재까지 와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쭉 강조할 것은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보면 골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골치 아프고 어려우니까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2년 뒤에 조선전기학교라고 만들었었고요. 그 뒤에 2년 뒤에 대한전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책에 전기공학이라는 논문지역 학회지를 합한 것을 전기공학으로 해서 2호와 3호권이고요. 그때 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전체 다 한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 몇 마디만 한글로 되어 있고요. 전체 한자로 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창간호입니다. 창간호에 그 다음에 47년 7월 9일 날 창립총회를 했는데요. 창간호에 1년 뒤에 나왔었는데 거기에 논문 3개와 기구 2개가 실렸습니다. 논문 3개는 정육에 관련된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비접지였기 때문에 이루사에 피터슨 코일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유럽에 IC를 다녀오고 난 뒤에 전기 계산제에 관련된 걸 썼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두 번째 피터슨 코일에 관련된 것은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거기에 투구를 봤더니 근무 전기회사 직원인데 영어가 더 익숙했다고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미국서 이렇게 모셔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 중에 기술 논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IC를 다녀와서 쓴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발전사의 현황, 그 당시에 어려웠던 전기 현황들을 정리했던 그게 1947년도에 창립 초기의 내용이었었는데 사실은 역시 똑같이 좌익과 우익이 나눠졌던 시대에 전기라는 필요성에서 했던 창립기였었고요. 1950년대 전쟁이 난 뒤에 이제 순환기 때문에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갔는데 논문을 제대로 인쇄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써가지고 논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1960년대 중흥기 때는 이제 그때 한전이 3사가 통합하면서요 전기 학회 회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와 계신 장세창 회장님 선친께서 이천전기 사무실을 한 층을 빌려줘서 전기학회를 쓰다가 수표동에 있는 거기 전기학회관을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고 학회지를 1년에 4번 내지 5회 발간했습니다. 7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처음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 부산과 대전에 그 부위를 만들고요. 연구위를 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재료 쪽 하나 오고요, 기기 쪽 하나 오고, 전력 쪽 하나 오고, 제어 쪽 관련된 그런 4개의 연구위를 만들고 스타트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전기학회 기술기로 협정을 하고 처음으로 IEEE 컨퍼런스를 국내 유치하고요. 그 IEEE 컨퍼런스에 제 지도교수였던 서울대학교 박영문 교수님이 배전솔레 22,900 다중접지 관련 계산법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배전한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본인은 정작 배전으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80년대 그 제2성장기, 90년대 제3성장기 보면은 80년대에 활발해집니다. 그때 그 구명삼 교수님이 40주년 때 그때 이제 다양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이제 1990년도에 제3성장기 때가 가장 활발하게 이제 했는데요. 50년사를 했습니다. 그때 600페이지 되는 50년사를 교수님들이 전부 달라들어서 그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부터 이제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이때서부터 논문 편수도 증가하고 회원수도 증가하고 재정도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때서부터 2000년 도예학교를 넘어가면서 국제학교를 막 여러 개 IC서부터 해가지고 ICMS부터 해가지고 여러 국제학교들을 하고 IFS부터 해가지고요. 그러한 형태대로 들어가고요. 2000년대, 2010년대 도약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뭘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게 1961년도에서부터 2016년까지의 위의 것이 용량입니다. 전력 발전 용량이고요. 그 밑에 게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익스포넨셜 인크리징 되는 그런 시대에 전기학회는 무슨 역할을 했느냐? 기술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폭발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읽어보면은 학교인지 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초창기 멤버들 보면은 공무원들이 많았고요. 전력회사 사람들이 있었고 산업체에 있었고 대학은 몇 분 남기셨던 것 같습니다. 20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000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관심 있을까 했더니 아무래도 회장님 한 번 정도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영주 회장님이 제 1대 회장에서부터 아니 주장입니다. 윤일중 회장님이 1대에서부터 12년 정도 이렇게 하셨고요. 그 뒤로 쭉 많은 분들이 했었고요. 그 연세대학 출신이었던 그 한만중 교수님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드님도 회장을 했습니다. 전기학회 회장을 아드님까지 한 그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명삼 교수님이 20대 회장님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변승붕 전경구원 원장님이 50대 그 했었고요. 그때 박상희 그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이었던 분이 차기 회장을 해서 그 50주년 기념사를 했었고요. 그 오늘 요새 그 뒤로 회장을 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기여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특히 그 실제 실무자를 누가 담당했냐면 백수연 회장님이 실무를 담당했더라고요. 지금 아프셔서 활동을 못 하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이내믹한 것들을 그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뭐 여기 회장님도 역대 회장님들 계시는데 다 그분들이 성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이름은 있을까 봤더니 제 이름도 쭉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름들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한민우 교수님이 60대 69저기인데요. 50주년 때 아주 독특한 그 표창이 있었는데요.
50주년 때 50년 회원했던 사람들 그 상장을 줍니다. 8분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1947년도 만들어가지고 1997년도까지 50년 동안 회원을 하셨다는 것은 건강하고 살아계시고 대단한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60주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60 휴갑을 맞은 47년생들 대표적인 게 심영철 회장님 글 써라 어땠느냐라는 그런 거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이때서부터는 이제 1년씩 회장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많이 나와 계시네. 박중근 회장님서부터 위에 그 이은웅 회장님 나와 계시고 박중근 회장님, 그 다음에 그 구자은 회장님, 문영현 회장님, 김준 회장님 쭉 나와 계시네. 박준 회장님서부터 해가지고 주영, 이응재 주영은 쭉 추재석, 김철환, 김전. 저 김재철은 김전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후배기도 하고 또 졸발하고 이러는 후배입니다. 이제 여기 52대에 이미 회장님 이건영 회장님, 차기 회장님 돼 있는데 저는 이 회장님들도 관심 있지만 제일 관심 있는 것은 100주년에 어느 분이 회장 되실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100주년에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셔서요. 65세 때 회장 된다고 하면은 지금 25년 후니까는 여기 40대신 분들은 회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학교의 100주년을 이끌어 가실 일본 전기학교는 지금 11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학교는 약 한 85주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도 결국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예학술대 개최지를 좀 한번 봤는데요. 좋은 곳은 다 다니신 것 같아요. 여수까지도 와서 다니셨으니까 좋은 건 다 다니셨는데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아는 곳이 있습니다. 아는 곳이 어디겠어요? 서울 안 했습니다. 서울만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지도까지도 표시를 못했지만 100주년 때는 평양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때 평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왜 53회냐면 70년도에 처음으로 울산에서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은 조선소를 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71년도에 부산대학에 했습니다. 부산대학을 해서 가고요. 그래서 초창기는 대학을 다니면서 전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 세월이 보입니다. 세월이 보여서 컬러풀해진 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도 예쁘게 이렇게 해서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USB로 주고 그냥 책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됐었는데요. IT풀에 갔더니 이 양반들이 책을 사지도 않았는데 책을 막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왔는데 다들 보니까는 USB 주는데 우리는 사지 않았기 때문에 책만 무거운 걸 들어왔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고요. 현재도 과거에 한번 상황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년도에 연구위 4개입니다. 2022년도에 연구위는 부분위가 5개, 부위가 1개, 연구위가 35개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잘 커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들이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예학술대의 10년간 연평균을 냈고요. 그 다음에 논문 수도 10년간을 연평균을 내봤어요. 그래서 논문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70에서 7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쪽으로 가면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0년대 초는 그 D부분이 제어를 했던 D부분이 했었고요. 90년대 가면은 전기기기 파트가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기기기 파트가 우회를 점하다가 2010년도 넘어서부터는 전력 부분이 좀 많아진 걸 보고요. 그러나 논문은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국문 논문지는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영문지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본다 보면은 다음 걸 보면은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회원 수하고 재정 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2000년 청년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포화가 가는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요. 재정도 2010년도 이후로 이제 포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무이사를 4년 동안 했는데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키웠어야 되는데요. 어쨌든간 60년대 환율도 있었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돼 있고요. 90년대, 2000년대에 어떤 레벨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1950년 살 때 한국정기 100년을 쓴 것은 사실은 188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봤을 때 100년사라고 봐가지고요. 이게 건전궁, 그 다음에 최초의 전차, 1920년도에 종로거리, 그 다음에 남선전기, 61년도에 한국전력 주식회사를 이제 국가 걸로 만들면서 3사를 통합하는데요. 좀 이상한 것은 군인 아저씨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영 중공업의 변압기 154 변압기, 지금은 효성으로 바꿔졌는데 한영 때 154 변압기도 큰 사진 나올 정도로 그 당시는 전부 다 여기서 수입했던 걸 만든 거고요. 그 뒤로 345 변압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풍댐 60만 킬로와트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다음에 부족해서 발전함을 들어왔던 발전함 사진이고요. 정말 한국 사람 기록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무자가 기록한 북한에서의 단전 1948년 5월 14일 12시에 이북에서 전기 단전 우리 남한에 한 20만 킬로와트밖에 없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열심히 했던 것들은 이런 수력발전소 기공,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디젤 기관차에 여기에 전선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폐설을 했지만 78년도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대형 화력 발전소에 그게 84년입니다. 앞으로 탄소 후리가 되면 저것 그 화력 발전을 중에서 줄여야 될 내용들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 그 154, 그 다음에 345, 769를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110을 220, 380으로 오는 건 큰 사건이었었고요. 6600을 22900으로 바꾼 것도 무지막되게 큰 사건이고요. 델타 커넥션을 Y 커넥션으로 바꾼 것도 굉장히 계통에서는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김 전 회장님이 전공이니까 하나 제가 전다면 대전자동화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그 다음에 ESS를 30년서부터 했다는 것들은 우리가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전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선은 전기 기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역할들을 해서 해적 케이블까지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기후 변화, 에너지 믹스 전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재승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에 보면은 저도 여기 대면 수업에 익숙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되니까 비대면 수업, 줌을 켜는 수업에 바꿔졌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책을 서점에 샀는데 서점에 가서 책 사는 거의 없죠. 인터넷 사죠. 그 인터넷에서 책 사는 것도 저 같은 사람만 책을 사오지 다 전자책을 삽니다. 숭실대 도서관에서 보니까는 한 20몇 억 정도의 1년에 책을 사는데요. 한 10억 원어치를 하드 사고요. 10몇 억은 전자책을 삽니다. 그것도 1년 라이센스 있는 걸. 이게 현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에 2017년 5월 6일에 세상에서 가장 값이 비싼 것은 석유가 아닌 데이터다. 손석희 씨가 아나운서 할 때 사람 태어나서 비
초등학교, 중학교 쭉 해가지고 경상 인문, 이과, 문과 가가지고 나중에 부도도 나고 이사도 되고 뭐 백수가 되고 이사가 되겠는데 결국 뭐냐면 치킨집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치킨집은 어떤 치킨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고소합니다.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좋죠.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탄생과 D, 죽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치킨이 있습니다. 근데 닭은 뭘로 튀길까요? 닭은 기름으로 튀길까요? No, 데이터로 튀깁니다. 왜 그러느냐? 어떤 집만 팔리냐면은 닭 먹고 싶은데 그러면 닭 왔어요 라고 하는 집만,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왔습니다 라고 하는 집만 산다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앞으로 산다라는 그런 얘기죠. 퀴즈를 냈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2050년도에 인구의 피라미드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되는데, 만일 제가 2050년도에 제 나이가 지금 68세인데 그때 이렇게 있다면 끔찍하죠. 할아버지들만,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 없는 거죠. 그걸 더 보기 위해서 이게 산업 인력이, 그 전체 생산 인력이 정기학기 100주년 맞이할 때 이렇게 줄어듭니다. 노령 인구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생아가 젊은 사람들만 적습니다. 전기학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왔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문순일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무탄소 기술, 전기 안전 기술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기는, 치킨은 누구나 만드는 것처럼 전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만 받는다면 이제 고급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전기과 왜 사느냐? 안전 때문에 삽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안전 때문에 전기를 버티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쉽지 않은가를 봅시다.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전문가적인 일을 잘해요. 이세돌 한 판만 이겨주십시오 했는데 4대1로 지긴 졌지만 알파고가 사실 한 판은 그 꼼수라고 할까요? 따라오지 못하는 걸. 그래서 4대1로 지긴 졌지만 한 판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 지능의 경제에 가까이 왔구나. 그래도 아직도 멀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알파고 제로를 시켰는데, 알파고는 기부 가지고 트레이닝 시켰고요. 알파고 제로는 뭘 가지고 트레이닝 시켰냐면, 야, 이게 타점이고 이게 아다리고 이게 뭐야, 그것만 주고 시킨 거예요. 1년 만에 마스터했고요.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는 사람이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컴퓨터한테 내주는 걸 사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절대로 전문적인 분야는 컴퓨터가 훨씬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술 가지고는, 그래서 도대체 AI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이 인구의 거의 80%를 운전하는 게 보편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놀래는 이 제네시스의 60, 그 다음에 테슬라. 근데 그러면 전기차는 뭘로 달릴까요? 전기차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전기로 달린다고 할 거고요. 저 뒤에 사람들은 데이터로 달린다고 할 겁니다. 전기차는 데이터로 달립니다. 숭실대학교에 새로 신들인 신생학과가 뭐랬냐면, 자율주행차 나와가지고 대학원도 없고 과도 3학년까지밖에 없는 데가 가서 준우승을 해왔어요. 전기과도 아니고 기계과도 아니고 자동차 동호회도 아닌데 대학원생도 없는데 어떻게 그 준우승을 하고 왔느냐, 그런 얘기죠. 지도 교수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거기에 지도를 10cm 바이 10cm 드론으로 다 촬영해서 그걸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장에. 데이터로 날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 테슬라 데이터 쌓고 있다는 얘기죠. 보편적인 기술도 극복할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거기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갔느냐? CES 2022년도 보면은 표정 짓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저는 포카페이스를 잘 못해서 포카할 때마다 돈을 잃는데요. 포카페이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인공지능의 그림, 글씨, 돈이 드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AI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얘기죠. 무탄 사이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사람 무지막지하게 많은 일, 중국 저걸 하고 있죠. 지금 로봇으로는 그런 거,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만 한다면. 우리나라 차단기 한 10,000대 만드는데요. V12. 중국은 얼마 만드냐면 100만 대 만듭니다. 100만 대 V12를 만드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생각들을 바꿔야 될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산업을 다시 한번 사장님 가셨네요. 전력산업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43년도에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동전기 있었는데 61년도에 한국전력으로 해서 국유화합니다. 그 다음에 82년도에 한국전력공사 생기고요. 2001년도에 전력회사 발전사 6개 전력산하 거래소를 만듭니다. 6개 만들면은 다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6개로 쪼갰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모르는 게 뭐 있었냐면 민간 발전이 몇 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약 한 10개가 넘는 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전력시장 감시위원장을 하니까 대충 아는데요. 4,822개가 전력거래소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거래를 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4,822개입니다. 작년에 발전회사 민간 발전이 29.2% 약 5억 5,300억 킬로와트를 중에서 약 한 1,600억 킬로와트 가까운 것을 민간 발전이 하는 거예요. 이미 민간 시장으로 개방된 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본다면 작년에 126기가와트 약 1억 2,600만 킬로와트인데요. 전력 거래량이 5억 5,370억 킬로와트, 인구 1인당 10,000 킬로와트 아워 이상을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일반인이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정도 수준은 세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죠. 뭘 때문에?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장 정산 55조입니다. 사장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55조 사가지고 송변전 배전 비용에서 30% 마진을 넣지도 못하고 팝니다. 다른 나라들은 50%, 예를 들어 50조 샀다면 75조에 팝니다. 지금 55조를 5,470억 킬로와트 샀으니까 1킬로와트 아워당 100원 정도 산 거예요. 팔아가지고 125원 주고 파는 거예요. 25%도 못 뛰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데 시장이 많죠. 근데 발전사가 4,812개, 구매하는사가 판매하나 구획전기 열, 그래서 4,822개입니다. 복잡해요.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규칙 바꾸기 힘듭니다. 자, 그것보다 더 REC 현물시장이 9만 개가 있어요. 9만 1,000개.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너무나 정부에 고마운 거예요. 연금 받는 거예요. 연금. 먹고 살 만큼 줍니다. 근데 내 친구들은 더 잘 살아요. 뭘 받더니 태양광 연금, ESS 연금, DR 연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벌더라고요. 그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은 9만 1,000명이 있어요. 그 용량이 얼마냐면 16.7기가와트예요. 여러분도 조금만 돈 투자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무지막지하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개통 운영도 힘들고 시장 관리도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면 커지고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죠. 앞에 있던 기술들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요 두 개가 4년 전 얘기인데요. 너무나 닮았어요. 이때 93기가와트 피크 쳤고 7월 7일 날 93기가와트 쳤어요. 점심시간입니다. 이 두 패턴들은 그날 날씨 별로 안 좋았고요. 그날 습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피크를 친 거예요. 그전에는 피크를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피크 쳐서 부종량이 뭐 예비율이 뭐 7% 8% 걱정하는데 그건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은 개통 설명 많이 치면 돼요. 어떻게 그걸 공급했느냐? 원자력 약 2천만 킬로와트, 그 다음에 석탄 한 3천만 킬로와트. 이 빨간 놈이 기름입니다. 기름. 사실 기름값 올랐다고 해서 전기요금 오르는 건 아닌데, 사실 기름값 오르면 석탄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면 가스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다 비싸지는 거예요. 요게 재생에너지인데, 저 재생에너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예요. 신재생에너지는 범주에 연료전지 들어있고요, 풍력 들어있고, PV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목재 펠렛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절은 거짓말이죠. 재생에너지는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이게 가스입니다. 가스는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고율 발전기를 사왔는데 하루에도 두세 번씩 기동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문제되고요. 외계 수력입니다. 이쪽은 네거티브 수력, 이거 포지티브 수력입니다. 그래서 수력으로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근데 저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2011년 11월 8일과 11월 1일 월요일마다 특성이 비싸거든요. 태양광 때문에 얼마 정도냐면 거의 10기가와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태양광이 뜨냐 안 뜨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2021년 10월 1일과 9월 30일 바로 전날이죠. 따라갑니다. 똑같이. 근데 피크가 오후에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 태양광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야 될 커브가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저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거 예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커버를 하겠냐라는 얘기죠. 옛날 얘기가 작년 얘기입니다. PV하고 인드파워가 늘어나서 지금보다도 몇 배가 많아지면은 개통 운영 어떻게 하겠냐라는 얘기죠. 시장 어떻게 운영하겠냐라는 얘기죠. 그게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바꿔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정부 때 LNG를 0과 61% 아니 61 6,100억 킬로와트아워네요. 그래서 610억 킬로와트아워고, 그래서 5%를 쓰냐 안 쓰냐 했는데 비안으로 본다면 원자력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비안인데 저것도 많이 바꿔지겠죠. 근데 저거 국내 거 가지고 오면 시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LA 걸 합시다. 우리는 그 R이 100이라고 했는데 LA는 자기네 그 LA 그 전력 회사는 자기네 걸 LA 100이라고 정리를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킬로와트고 이게 요게 그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보면은 실제 그 원자력, 윈드, PV, 그 다음에 요놈이 펌프드 하이드로, 물론 거기는 하이드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 요거놈이 그 펌프드 하이드로 구의 커스터머 스토리지, 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가스터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2045년 가면은 그게 풍력 늘으라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PV 늘으라고. 그 다음 요게 뭐가 있냐면 유틸리티 PV에 뭘 들어가냐면 유틸리티 PV 플러스 그 스토리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에 본다면
여기에 특별히 이제 지오소머라는 게 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가 커스머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그 H2 그 수소 발전하는 그런 용량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다양화될 것이다, 에너지원이.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걸 보고 싶었어요. 이게 피크입니다. 2045년도에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25기가와트의 피크가 한 8기가와트 정도예요. 이거 얼만큼 발전력을 많이 갖고 있냐면 3배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90기가와트 하는데 126기가와트 뭐 한 30%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무탄소로 하려면 발전소 용량이 2배, 3배가 가야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시설이요. 이용률이 60%, 70%는 시대는 이제 안 되고요. 30, 40%, 20, 30% 떨어질 겁니다. 비용만이 지급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도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차피 이제 다시 그 에너지를 쓰겠다는데 새로운 H2 관련되어 있는 터빈이든지 그런 형태가 들어갈 거고요. 역시 스토리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우리 기록에 보면 54일 동안 부조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안 뜨는 날이 54일 동안 된 기록이 있고요. 무풍일이 30일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이러한 것. 바꿔 얘기를 해서 용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형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S 화재 사고 1차 조사 때는 뭐 우리 돌아가신 김종훈 교수, 2차 때는 제가 했었고 3차는 문순일 교수 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해내지 못했지만 제가 공격을 받았던 것들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아니 불나서 ESS를 다 껐는데 개통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왜 달았어? 왜 미리 달았냐 이거죠. 마중물 치고는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정부 정책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먹거리인데 주식 사면 좋을 건데 왜 당신은 배터리 회사를 핍박하느냐 그런 얘기였었죠. 근데 미래 발전을 위해서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간 화제는 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문순일 교수 쪽에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전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게 다 무탄소로 가는 건 아니고요. 수송, 산업, 건물, 농축산, 폐기물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 위기는 에너지 변환 쪽이 먼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 좀 빨리 나왔는데 다시 한쪽 하나만 뒤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수에서 즐겼었는데요. 만일 2050년도에 여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둥반도 빼놓고 중국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밥을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슬림으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2050년인지 210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렇죠. 무너져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은 무탄소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돈 적게 들고 어림도 없습니다. 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뿐만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신기술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ESS 예측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술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빅데이터 사업 돼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비싸고 힘들고 어렵고 따라서 그런 일들은 결국 엔지니어들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다른 것도 합해서 특히 그래서 앞으로 학문의 다양성을 전기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인문사회학, 자연과학, 법, 경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하고 이공계의 깊이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25년 동안 제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100살 사셨으니까
어머니 기운을 만나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뒷부분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전기학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절대로 천천히 준비해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미래는 괜찮지 않게 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간단한 질문 하나 받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겠어요? 네, 질문하시겠습니다. 네네. 잘못하면 오해가 이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꼭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32초. 슬라이드 남바 간단한 건데 그러나 지금 그 제너레이션 믹스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저는 그 저작년 대한전기학회 회장 최재석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저기서 원자력이 지금 저 퍼센테이지 나온 것은 이게 지금 1945년 시점입니까? 네네. 그래서 50년 사용량이 2배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연구소에서 냈고 전번 정부에서 한 거죠. 네, 이게 전문 정배성에서 저는 구성을 한 30년간 했는데 프로그램도 직접 시뮬레이션해서 애경연에 도와주고 정부 정책 과정에 여러 가지 지난 40년간 발전 쪽에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3%에서 35%에서 놀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최하는 23%를 안 가져가면은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이 없고 따라서 국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극히 위험할 겁니다. 이건 다른 나라도 지금 사실 발생하고 유럽 여러분 독일이나 뭐 이건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35%는 개통 운영상 더 친원전을 하고 싶어도 힘들 겁니다. 원전이 갖고 있는 것은 안정성이 좀 문제가 그런 점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대세는 맞습니다. 신재생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핵융합을 하든지 극단적으로 그건 차후에 제가 내일입니까? 특별 세션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라서요.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원자력 학회에서도 강연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전성에 저는 네. 대세는 그런데 요걸 좀 한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비교했던 것이 이게 원자력 발전량이거든요. 그래서 LA도 2040년까지 발전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45년 가서 줄어드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께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고 이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LA에서의 형태고 그래서 크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캐퍼시티가 많아야 된다. 용량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 하나와 여기 보면 배터리 스토리지하고 수 터빈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 저것 하나의 대안이 된다. 그렇게만 보시라고 이건 너무 극단적이 돼서 이걸 제가 일부러 칼라 소개했던 겁니다. 최재석 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철 명예교수님의 대한민국과 대한전기학회 전기의 역사란 주제로 강연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역사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전기학회와 전기인에 나아갈 방향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김재철 교수님보다 한 10여 년 후배가 되는데 앞으로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재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한전기학회 학예학술대회 개회식 및 초청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학술대회를 축하해 주시고 빛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빈과 회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을 위해서 내빈과 회원들께서는 단상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